부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원장님은 지금이라도 전문의로서의 위엄과 수술을 집도한 책임감과 의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전 화면으로도 만나보셨지만 이번 순위는 마왕 집도의의 피의자 소환, 고 신해철 씨가 문제 수술을 받은 병원장이 방금 전에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이 사인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의료 과실 여부를 조사받을 예정인데요. 이동영 차장. 네.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S병원 원장이 아주 오랜만에 그 언론 접촉을 상당히 피해왔었는데 결국 모습을 드러냈어요. 예, 많은 언론 접촉 시도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요. 예. 의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해명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신해철 씨가 숨진 지 13일 만에 오늘 송파경찰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왔는데요. 조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의료 시술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었느냐, 예. 사전에 동의를 받았느냐, 아니면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한 시술이었느냐, 이런 것들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뭔가 문제가 생긴 이후에 사후 대처를 제대로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식 부분이 있는데요. 금식을 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죽을 먹어도 괜찮고 죽 먹어도 괜찮으면 음식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음식을 섭취했다. 그리고 나서 폐혈증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인데요. 예. 이런 것처럼 신해철 씨가 뭔가 큰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모르핀 같은 잘못된 처방을 내려서 오히려 신해철 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 이 S병원장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결국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결국 이 병원장이 수술할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그 여부인데 쟁점을 하나씩 볼까요? 이동영 차장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먼저 위수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쟁점이 나뉘는데요. 예. 위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소를 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상이 있어서 위에 그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국가수 부검 결과로는 무언가 위 부분에 시술이 있었다라는 게 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얘기를 했죠. 있었고요. 뚜렷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S병원 쪽에서는 2009년에 밴드 수술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가 손댄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이죠. 거기에 구멍이 생겨서 깨 같은 음식물이 발견됐고 예. 거기에서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이제 국과수 발표에 있었는데 그렇죠. 국과수에서는 당시 발표할 때 의술에 의한 사람에 의한 의학 어떤 시술에 의한 인공적인 구멍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병원 쪽에서는 그쪽 부위하고 우리가 시술한 장 쪽 부위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금식 여부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병원 쪽에서는 뭐 그런 내용이 우리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유가족 쪽에서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음식을 먹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쟁점이 세 가지로 나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신해철 씨 부검을 참고하는 법의학자 얘기는 한 번씩 보면 이 복강 쪽보다 위 주변으로 횡격막 위쪽, 삼낭 위쪽, 심막 쪽 염증이 훨씬 심하더라. 눈으로 고름이 차 있는 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법의학자가 진술을 했는데 이 아까 쟁점 세 번째가 바로 금식이었죠. 지난 5일에 신해철 씨가 장례식 후에 신해철 씨 장례식 후에 기자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매니저 진술에 따르면 원장이 미음이나 주스 등 액상으로 된 음식은 먹어도 되고 미음 먹고 괜찮으면 죽을 먹고 죽 먹고 괜찮으면 밥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라고 합니다. 예, 금식 부분이 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상태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장에서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천공이 생겨서 그 복막염과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증상을 계속해서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간과한 채 제때 시술을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게 유족들의 시각이고
병원 쪽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뭔가 병원 쪽 얘기는 설득력이 떨어지죠. 예. 그 유족 쪽 얘기는 뭔가 말이 됩니다. 이렇게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다가 배 이상이 생겨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병원 쪽에서는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오히려 자기들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뢰성 있는 오히려 병원에서 자기들이 시술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공개를 했으면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까지 원장이 받게 되니까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이 신해철 씨 사망에 대해서 병원 쪽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전에 이제 S병원장이 송파 경찰서에 10분 전에 출석했던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피의자 신분이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조사가 진행됩니까? 이미 그 병원 쪽에 있는 간호사 4명 그리고 아산병원 관계자 아산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 그 수술을 하면서 고 신해철 씨의 상태를 가장 잘 봤을 분들인데요. 이분들에게는 서면 조사를 통해서 당시 신해철 씨 상황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지금 그 S병원의 강모 원장 오늘 출석한 분이죠. 저분을 상대로 해서 기존에 받아왔던 참고인 진술을 통해 대조해 가면서 참고인 진술. 예. 그렇죠.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해서 당시 신해철 씨 상태와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아마 맞춰보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어긋나는 사안이 있으면 왜 진술이 어긋나는지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할 방식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가려낼 것 같습니다. 조사가 이렇게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잡하고요. 예. 상대방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뚜렷한 물증이 또 경찰이 가지고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진술을 대조해가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이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 2-3번 정도 더 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뭐 주말 내내도 다른 보도가 있었는데 이 해당 병원에서 신해철 씨와 똑같은 경우로 이제 부작용을 시달렸던 사례가 있다는데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 지난주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그 중년 여성이 장협작, 그러니까 그 장이 또 이렇게 붓는 똑같은 신해철 씨와 같은 현상으로 복통을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아산병원에 또 시술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경우도 똑같은 방식으로 시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원의 시술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한 번 더 환자가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술 과정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S병원장이 송파경찰서에 방금 전 15분 전에 출석했던 모습, 피해자 신분으로 나왔던 모습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홍성규 차장. 네. 이 보면 유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여서 병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던데 이게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갑작스러운 별세에 고인과 유가족들이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 있을 텐데요. 예. 이거를 저희가 민사소송이 제기되니까 그 배상액으로 충분히 그런 위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민사소송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일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영상을 예. 보면서 할까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가수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전성기를 누리다가 사고를 당했던 가수 하면은 강원래 씨를 들 수 그렇죠. 있을 텐데요. 2001년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강원래 씨가 월 소득을 2천만 원으로 인정받았는데 이게 세무서에 신고한 액수가 기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무서에 가수가 얼마나 신고를 했느냐가 산정의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강원래 씨가 사고 당시에 32살이었어요. 만 32살이었는데 댄스 가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능한 나이를 법원이 36살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한번 기준을 삼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년 동안 월 2천만 원의 소득을 받는 거고 예. 그 이후에는 문화예술인의 월 평균 소득을 대입해서 배상액을 21억 원을 산정했는데요. 현재 신해철 씨가 생전에 세무서에 예. 최근까지 얼마의 소득을 신고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소득 신고액이 가장 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까지 알려지기로는 신해철 씨가 연간 소득이 10억 원 정도였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이럴 경우에 최대 배상액이 100억 원이 다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원까지 나올 수 있다. 강원래 씨 한 4배 정도 되는 수준인데 글쎄요. 오늘
S병 원장이 지금 송파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을 테니까 그 이후에 어떤 지실 공방이 새 국면을 맞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